10월 한 달 총 27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볍게 읽은 책들도 있었지만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데 라는 책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 세 권은 제 인생을 바꾼 책들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읽는 순간 인간 본연의 어둠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읽고 나면 말 그대로 와, 문학이란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배경은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헝가리의 1980년대. 한 집단 농장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실패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과 체념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존재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환희에 차가지고 막 탱고를 추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돌아온다는 그 사람은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마을을 파멸시킬 악마였을까요? 사실 지금 이 책 도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물량도 이제서야 풀렸죠. 근데 이게 진짜 문단 구분이 없는 책이어가지고 난이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연체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데 요즘에 가독성 좋은 책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만 읽으셨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읽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꾹 참고 읽어보세요. 이게 읽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스르르 빠져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나오는 부분부터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식 단짠단짠 감동이 아닌 세계문학이 깊이 있는 그런 몰입감을 원하신다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면, 읽고 나면 마음이 정말 공감되고 단단해지실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스릴러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전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울한 책도 언제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또 허무한 거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특히 개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고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흔치 않다. 사실 카프카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절망의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 중간에 종교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카프카는 읽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소설은 읽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희망, 구원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은 카프카랑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소설을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삶은 대리 경험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읽어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소설 속에 담긴 그 절망의 깊이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듦이 뭔가 이제 공감되고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는 자신이 무력하며 점령해오는 몰락을 혼자서는 절대로 저지할 수 없다고 느꼈다. 정말 이렇게 뭔가 되는 일이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 사탄탱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읽히진 않지만 읽고 나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애정하는 작가님입니다. 바로 정혜운 작가님. 책을 덮고 삶을 열다. 제가 이번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사실 에세이란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 에세이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 때 이분 책을 처음 만났는데 그게 세계문학에 관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문학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에세이 속에 담겨있는 그런 세계문학에 대한 해설을 읽으면서 되게 쉽게 하나씩 도파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번에 나온 신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얇아서 또 좋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책의 마법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적인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담겨 있는데요. 가령 이런 문장들이 책 속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책으로 떠나는 여행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위치를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좋다. 책은 몸이 아니라 자아를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아직 충분히 탐험되지 않은 우리의 가능성에 빛을 비추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책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막 읽으면서 밑줄도 진짜 많이 치고 막 혼자 필사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이번 주 내내 읽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특히 책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바로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이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우리는 누군가와 그리고 책과 연결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또 타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또 그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자아를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경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읽기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책 속에서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린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어진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 결과 생긴 공허와 애로움조차 말할 줄 몰라서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이제 삶이 유한해서 혹은 삶이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더 오히려 고립되고 남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또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래 역시 삶은 함께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편 가장 좋아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이 문장이 있는데 왜 내가 책을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더라고요. 나라는 작고 소중한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채집하고 또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저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희망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읽는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읽고요.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을에 나는 읽기에 한번 몰입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너무나도 두껍습니다. 무려 1050페이지? 가격은 55,000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름이 벽돌책 독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책만 있는 모임인데요. 이제 10월 달에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 행동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진짜 두껍긴 하지만 읽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책, 장동선 김대식 교수 추천. 사실 이제 내과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이 책만큼 행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다 라고 단언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사실 이 책의 제목이 행동인데 저는 이 책에 다른 이름을 또 붙이고 싶더라고요. 바로 맥락입니다. 이 책은 행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맥락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은 한마디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저자 세폴스키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나 자유의지가 아니라 맥락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환경이나 맥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애가 멍청한 거는 유전일까 아니면은 학습의 효과일까 양육일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맥락이다. 그래서 그 맥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책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이분이 진짜 개그 욕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떻게든 한번 독자를 웃겨봐야지 라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웃긴 말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청소년 뇌는 덜 익힌 성인의 뇌가 아니고 아동의 뇌를 너무 오래 실온에 방치한 결과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그 뇌를 냉장고 같은 걸 비유를 하면서 냉장고에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실온에 방치한 건지 이런 식으로 비유를 굉장히 찰지면서도 웃기게 그리고 이제 개그 코드가 맞으면은 빵 터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세요. 게다가 각 챕터 마지막에는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요약만 한번 읽어봐도 이 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좋습니다. 두꺼운 책은 당연히 그래야죠. 안 그러면은 진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논문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과학 논문, 특히 뇌과학 논문이나 심리학 논문들이 진짜 빼곡히 들어가 있고 참고문헌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과학이나 의학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시스테매틱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뷰들을 리뷰한 그런 논문,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 방대한데 이거 너무 쓰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책은 인간의 도덕성에 집중합니다. 아까 이제 행동도 좋은 행동이 있고 나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하게 만들까? 혹은 나쁜 행동을 어떻게 덜하게 만들까? 나쁜 행동을 왜 일어날까? 그런 거에 주목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읽고 나면 왜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지 조금 이해는 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인문학 쪽의 사피엔스나 청균세 같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굉장히 취향이 맞으실 거예요. 이제 뇌과학이나 심리학 책 여러 권 보시는 것보다는 이 책 한 권으로 그냥 가뿐하게 끝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10월 독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책.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연결을 강조한 책. 세 번째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옳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 이게 세 권이 다 문학, 인문, 과학 책이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럼 10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11월 독서 되세요.